신개념 IT 토크쇼 슈아드 이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은 슈아드 IT 장도환이고요. 예, 서포터를 맡은 인서트코인의 조용 실장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파워스토어 프라임 특강 다들 잘 보셨나요? 저희 그날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나머지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봐요.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정말 1타 강사님을 모시고 네네네. 많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기억에 좀 남았어요? 일단은 강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그러니까 어디 그날 강사님이 다 하드캐리였죠. 진짜 대치동에서 데려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실제로 강사님인 줄 알았는데 음. 그리고 또 그 강사님의 이 정색과 눈빛, 그렇지. 우리 그날 많이 혼났잖아. 막 진짜 상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도 뭐라고 하려고 막 그래서. 답답해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네네네. 초반에 솔직히 조금 주눅들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긴 해요. 키워드들. 네네. 그 중간에 이렇게 뭐 복제해 주는 거? 네, 싱크 복제? 싱크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거 찰칵 그거. 스냅샷. 그렇지. 찰칵 스냅샷. 그리고 또 4대1 그거 뭐죠? 그거 뭐 이렇게 제거해 준다는 제거해준다는 거. 뭐 제거해 준다는 거 4대1 맞아. 4대1 엄청 자랑하셨거든. 이렇게 뜨문뜨문 생각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뜨문뜨문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다 파워스토어가 가진 강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 특강에서는 너무 맛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들, 그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로 구성이 된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스토어가 가진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네. 저희한테 파워스토어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깊게 알려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박준영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스토리지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상무입니다. 네, 오늘 뭐 여기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네. 얼씬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 수업 들으면서 궁금한 거 사실 진짜 엄청 많았는데요. 네, 저도 도강을 했는데 네네. 네, 많이 힘드셨구나라는 네.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질문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자꾸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고 타박을 하셔서 아신 것 같아. 폭탄 들기 하듯이 다음번에 나오시는 찐 기술자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네네. 그래서 부담 100배가 좀 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파워스토어라는 스토리지 자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이 기업 시장의 스토리지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시장을 한번 조금 훑어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가 3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엔트 이렇게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이 파워스토어는 이 3가지 분류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하는 스토리지인가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첫 단어에서 오는 어감이 있잖아요. 네. 엔트리보다는 미디움이 클 것 같고 네. 그렇죠. 미드레인지보다는 하이엔드가 하이엔드가. 뭔가 클 것 네. 같다. 네네. 그 말이 딱 맞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죠.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보통 이제 자동차에 빗대게 되면 엔트리급 자동차 최대 몇 명 타나요? 네 네 명 네 정도 명. 타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미드레인지라고 불리는 중급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에는 5명도 타고 뭐 조금 3열도 있으면 7명도 타고 네. 그러죠. 그러면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가서 요즘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시는 벤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타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스토리 시장에서도 엔트리, 미드레인지, 하이엔드를 나누는 가장 첫 번째가 네.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만큼 확장이 되느냐. 당연히 그 확장의 됨에 따라서도 성능도 바뀌어야 되겠죠. 2명이 타는 것보다 4명, 5명이 타는 게 좀 더 마력이 좋아야 될 거고 그렇죠. 벤 같은 경우는 더 마력이 좋아야 될 거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런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최적화된 제품들이 다 포지션이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미드레인지 중간에. 범용. 네, 범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범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지 업계
스토리지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미드레인지급의 스토리지인가 봅니다. 대부분 그렇죠. 보통 아까 뭐 제가 차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음. 사실 여행을 갈 때 쓰는 차, 네. 장을 보러 갈 때 쓰는 차, 어. 이런 차들이 물론 밴 같은 걸 가지고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동네 네, 슈퍼에. 네, 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갈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경차를 타고 내가 장거리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산을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네. 최적화되지는 않겠죠. 아, 그렇지. 물론 최고급형 아주 마력스 엄청난 거 슈퍼카를 네. 가지고 있으면 어딘지 다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네. 사실 이제 비용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비싼 거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장 범용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네.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가격 대비 아. 성능이 뛰어난 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포커싱이 된 중간 단계가 바로 미드레인지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기업들 중에서 뭐 대기업들 뭐 많이 있겠지만 주로 작은 소규모 기업을 다녀서 기업 규모에 맞게 스토리지 등급도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은 회사는 조그마한 거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야. 네. 엔트리 써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뭐 하이엔드 스토리지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걸투sam투하는 그런 건가요?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음. 어떤 엔트리든 미드레인지든 하이엔드든 이런 스토리지의 규격 이런 게 정해지는 건가요? 아,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스케일러빌리티나 성능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아까 조그만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엔트리를 써야 된다. 네. 이건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작은 회사들 중에 만약에 픽테크 회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 데이터 엄청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데이터가 날아가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엔트리급을 쓰고 있다가 어. 확률상 네. 장애가 나가지고 데이터가 아. 망가졌다. 어. 그럼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 비즈니스의 성격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업체 입장에서 이 업무만큼은 이 회사의 존망이 걸리는 데이터다. 네. 그러면은 네. 적어도 미드레인지급 이상 아니면 하이엔드급까지도 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스토리지의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엔트리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스토리지 제조사들의 나눈 기준인 거지. 그거를 실제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어.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엔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 대기업에서도 그래요? 네. 허드렛 일은 엔트리나 미드레인지도 쓰는 거죠. 저는 처음에 솔직히 50명 밑은 엔트리, 무조건 엔트리. 그래 중견 300에서 500. 미드레인지. 대기업은 다. 하이엔드. 그럴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나눌 줄 알았어. 아니구나. 그렇구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리하면은 그 기업의 규모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음. 그 기업에서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다루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고 얼마나 중요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엔트리,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스토리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 파워스토어는 미드레인지 그 중에서 범용성이 가장 넓은 그런 스토리지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 상무님께서는 어쨌든 스토리지 컨설턴트 역할을 하셨으니까 진짜 다양한 유형의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상무님께서 그 만나보셨던 많은 고객들 중에서 스토리지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유형은 어떠한 유형의 고객인지 좀 궁금해요. 어떠한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지를 새롭게 구매를 하려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파워스토어 같은 스토리지를 찾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고객분들께서 저희를 불렀을 때는 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신규 업무를 런칭을 하게 됐어요. 신규 업무 런칭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네. 그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서버도 필요하지, 네트워크도 필요하지, 네. 스토리도 필요해서 네. 완전 신규 업무에 부르는 고객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네. 기존에 있던 제품이 네. 오래돼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테크 리프레시라고 그런 용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신규 고객 네. 혹은 교체 고객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 고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고객도 데이터가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용량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 이제 컨설턴트랑 얘기할 때도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테크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좀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면 되니까. 네, 용량도 저희가 가늠할 수 있고 네. 성능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는 게 네네네. 기대치가 명확하게 있겠군요. 네.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딱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스토리지 원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포커싱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사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고객들이 더 많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규도 생각보다 되게 많군요. 네, 사실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500명짜리 회사도 이 담당자가 한 두세 명 막 이래요. 근데 부르신 분이 또 부를 확률이 굉장히 많죠. 아.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지만 네. 그 회사 안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만났지만 네. 다음에 갔더니 그 옆에 분이 불러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갈래의 비즈니스 오퍼니티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이 고객이 아니라 네. 갔는데 다음 날은 이쪽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불렀다 이러면 신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 하나의 고객인데 그 고객에서 요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3개면 스토리지에 대한 기회도 3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야, 이게 그건 생각도 못했네. 하나를 잘하면은 옆자리에서 보고 이거 뭐야? 야, 이거 델 어떻게- 테크놀로지 거기 어. 파워스톤데 어. 그래? 야 전화 줘봐. 우리도 전화하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진짜 유튜브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요? 뭐 하나 잘 만들면은 야,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 보자. 예예 영업 갔다가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지. 비슷하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파워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파워스토어의 그 관련 자료를 보다가 되게 독특한 문구를 봤거든요. 네네. MVM이라는 문구 앞에 end-to-end MV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NVMe SSD를 탑재한 그 스토리지를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부른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앞에 end-to-end라는 게 붙었어요. 네. 이게 엔드투엔드 NVMe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랑 다른 뭔가가 특징이 있는 건가요? 어떤 사실 의미인가요? 저희가 그냥 NVMe 스토리지라고 하면 네. 단순히 그 스토리지 안는 미디어들이 NVMe. NVMe냐? 네네네.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냥 NVMe 들어가면 네. 이게 NVMe 스토리지냐라고 네.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NVMe라는 거는 프로토콜이에요. 어... 프로토콜은 뭐냐면 네. 상대방끼리 서로 내가 저 사람과 네. 말을 할 때 네. 한국어를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음. 이런 프로토콜 차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네. 영어를 쓰면 저 사람도 영어를 알아듣고 영어로 네. 답변을 해줘. 네네네. 이게 상호간의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아, 상호간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상호간의 어떤 정해진 약속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이제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 길을 네. 저희가 살펴보면 서버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간에 뭐 스위치,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르는 이런 식으로 범용적인 3티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스토리지는 계속 NVMe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서버는 네. 아직 아이스카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NVMe를 네. 스카시로 바꿔서 네. 얘기를 하고 스카시는 다시 스토리지 올 때로 네. 다시 NVMe로 컨버전해서 보내고 야, 이 중간에 병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 핸드쉐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부터 너도 NVMe로 얘기해. 그래야겠네요. 중간에 센 스위치, 너도. 네트워크 스위치 너도 NVMe로 얘기해. 네. 스토리지는 NVMe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 이게 to end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 이게 스토리지에만 이해했어.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쟤는 나한테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 영어 못 알아듣겠어. 중간에 통역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나 뭔가 또 음. 걸릴 거고. 번역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음. 제대로 의미 전달도 안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지금 이거는 다 같은 언어를 쓰게끔 규칙을 다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NVMe 프로토콜인 거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엔드-투-엔드 NVM이다. 음. 그러면 파워스토어를 사용하는 그 환경은 서버부터 네트워크 스위치부터 다 어쨌든 이 NVM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병목이랄 게 없군요. 네, 병목도 그렇고 응답 속도. 엄청 빠르겠네요. 빠르겠죠. 요즘 무슨 AI 핸드폰 나와가지고 중간에 트랜슬레이터 실시간 해준다고 하지만 네, 네.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트랜슬레이터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게 오래 걸리면 안 써요. 그런 맞아요. 기능도. 맞아요. 괜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뻘쭘한 오케이, 오케이. 저스민인데 막 이렇게 보고 있어. 맞아. 막 뺑글뺑글 돌아가.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는 막 눈빛 보내고 있는데 빨리 그쵸, 대답하라고. 그쵸, 그쵸. 근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근데 바로 된다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는 NVMe 드라이버를 쓰지만 네. 앞으로 얘기할 때 네. NVMe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죠. 야 이거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다 같은 그런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아니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파스터 사용 고객들이 델 테크놀로지스한테 그래도 뭐 다 100% 만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우리 제품이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이건 좀 아쉬워요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객사들이. 고객들 워낙에 많이 만나 보셨을 거니까 분명히 그 중에는 파워스토어를 예전부터 이렇게 쓰셨던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상무님 막 이렇게 요거는 요청하는 거 개선해 있을 것 주세요. 같거든요. 뭐 이런 있을 것 거를. 같거든요. 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피드백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비싸다.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뭐야 이거 지난번에 전문이 안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후회했는데. 그래서 네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제가 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비싸구나. 기본적으로 최신의 하드웨어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NVMe라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네. 메모리도 네, 우리가 중간에 있는 캐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 들었어요. 네, 네, 네. 커요. 네. 일반 PC가 뭐 30기가, 64기가 뭐 이렇다면 네, 네. 스토리지는 1TB 혹은 2TB, 램만 2TB가 램만. 박혀 있는 거예요. 와. 네. 데스크탑 PC에 하드 디스크가 2TB짜리 같은데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런 식으로, 네, 네, 박혀 네, 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없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최신의 하드웨어에 네. 가장 빠른 스토리를 넣는 그런 업무만 있는 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쓰면서도 네. 좀 더 싸게 쓰고 싶다.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데 NVMe SSD 말고 네. 하드디스크 좀 꽂아주면 안 될까? 같은 그 파워스토어 장비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조금이라도 가격을 싸게 하고 네, 네, 이걸 네. 좀 범용적으로 쓰게끔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금 파워스토어에 아키텍처나 뭐 기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싹 다 NVMe 미디어로 꽂아놓고 사용하기에는 비싸니까 조금 방 빼기도 뭐 하니까 거기는 좀 하드디스크를 일부를 좀 해놓고 나는 하드디스크 안 쓰고 NVMe만 쓸 건데 어쨌든 파워스토어 저렴하게 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왠지 안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드디스크 자체가 NVMe를 쓰는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프로토콜이 없군요. NVMe라는 프로토콜은 SSD를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올 플래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싸다. 이게 가장 저희 파워스토어에 바라는 고객분들의 그런 기대점입니다. 참 좋은데 좋은데 이거 제가 아쉽다. 쉐어다이트 웹이나 세미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서 편집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단점을 얘기하실 때 솔직히 비싸다고 얘기하신 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저희 거 다 놀랐는데 좋습니다 했는데 찾아보면은 진짜 한 명도 없네. 어. 나 이렇게 솔직하게 바로 비쌉니다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싼데 좋다고. 네. 약간 자신감. 약간 자부심 느껴지는 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아까부터 했던 게 싼 거 비슷, 싼 게 비슷하기라고. 비싸면 다 당연히 좋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거 비싼 만큼 그만큼 성능 좋으니까 믿고 써보십시오. 이거 같아요. 되게. 맞아요. 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핵심 멘트다 이거. 포르쉐 싸면 안 삽니다. 그런 건 오히려 더 비싸도 더 잘 그렇죠. 것 같아. 좋은 차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못 여쭤봤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특강의 제목이 파워스토어 특강이 아니었고요. 파워스토어 프라임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하면 뭐 떠올라요? 프라임. 저 옵티머스 프라임 뭐 옵티머스 이런 거? 프라임? 뭐 그것도 있고 저기 미국산 쇠고기 미국 소고기 프라임 등급? 초이스 등급 말고 네. 프라임 등급 프라임 그것도 등급. 있고 뭔가 프라임 하면은 되게 좋다. 뭔가 최상급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파워스토어 뒤에 프라임이라는 게 붙었더라고요. 아니 델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파워스토어던데? 파워스토어 프라임이 아니더라고요 제품은. 근데 프라임이 있어요. 네.
이 프라임이 무슨 의미인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최고의 등급을 가진 네. 맞네요. 그런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저희가 지금 파워스토어를 시장에서 발표를 하고 운영을 한 지 지금 5년 차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인 거거든요. 아 벌써 5년이나 됐어요. 네. 이 프라임이라는. 파워스토어가 지금 5년 전에 이제 출시를 한 네, 거예요. 네. 파워스토어가요? 네, 네. 아. 그동안 많은 이제 그 메이저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 변혁 과정이 네.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올해 그 중에서는 가장 큰 변혁이 있었었는데 네. 그 변혁이 기존에 있었던 변혁에 비해서 네. 좀 더 많은 통합 오퍼링 측면에서 큰 변혁을 겪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는 그냥 1.0, 2.0, 3.0, 4.0보다는 아. 프라임이라는 대명제로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전 버전에 대비해서 정말 많은 변혁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파워스토어에. 그러면 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임 도대체 이 프라임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프라임을 그 한자 PRIME 이거를 네네. 한자 한자로 따서 보게 되면 네. 아무 의미 없이 지은 그런 또 단어는 또 아니더라고요. 아, 각 약자가 될 수 네,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라든지 오. R은 레질런시, 네. 뭐 I는 인텔리전트, M은 멀티클라우드, 끝에 E는 이피셔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이 가진 뜻이 있고요.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성능 좋아졌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가용성이 좋아졌어요. 가용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술들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고요. 음.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요즘 핫한 AI 기능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AI. AI 기능 이제는 뭐 저희도 도입을 해서 음. 뭐 우리가 챗GPT 쓰는 것처럼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오, 진짜요? 자연어로 물어보면 자연어로 대답해줄게. 이런 오. 기능도 저희가 이 파워스토어 프라임과 같이 결합을 해서 오. 고객들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오.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얘기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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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라우드와 그 연계점,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백업을 한다든지 음. 클라우드를 썼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들이 있는데 네. 그 베네핏들을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버전. 음. 그리고 이피셔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신 4대1을 계속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5대1로 바뀌었어요. 아, 프라임으로 오면서요? 네, 오. 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헤쳐보는, 네. 깊게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퍼포먼스부터 이제 궁금한 게, 퍼포먼스면 성능인 거잖아요. 네. 스토리지를 얘기할 때 스토리지의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게 어떤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게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좋아져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 그거야 뭐 당연한 그냥- 당연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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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뭐 노트북이나 PC 교체하면 빨라지잖아요. 네. 네. 당연히 빨라지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예요. OS가 향상이 되면서 네.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세부하게 들어가게 되면 리드와 라이트라는 업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아, 향상이 안 되는구나. 리드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약간 틀려지거든요. 오. 뭐 전산과 혹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요즘은 네, 전산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저희 때는 전산과였고요.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아, 요즘에는 컴공과라고도 안 하던데요. 무슨 융합 뭐 어쩌고. 정보 융합 뭐. 네, 뭐 소프트웨어 융합 뭐 어쩌고 뭐 하는데 어. 뭐 어쨌든 네, 네, 네. 전산과가 더 친숙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니까 전산과 시절에는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IO를 읽을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읽는 게 가장 빠를까? 오. 가장 최근에 읽은 거를 네, 또 읽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음. 그런 뭐 프리패치 알고리즘 전문적인 용어를 하는데 네, 그런 알고리즘들이 점점 발전을 했다. 네, 네, 네. 우리가 옛날에 사전 찾고 뭐 단어에 사전을 막 그럴 시절이 아니라 이제 챗GPT로 바로 물어보는 읽는 것처럼 네, 네, 네. 리드하는 것도 네. 옛날처럼 구구주먹식으로 A 간 다음에 B를 찾고 네. B에서 C를 찾고 이게 아니라 바로 A에서 F를 찾는 오. 그런 알고리즘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발전을 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의미에서 시크라고 하는데 네. 시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아. 리드 읽는 속도가 속도법이 된 거죠. 데이터 조회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비해서. 오. 그런 측면에서 성능이 좀 좋아진 면이 있고요. 어. 이제 두 번째는 레리절런시.
아까 그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난번에 많이 힘드셨다고. 맞아요. 그 싱크에 진짜 너무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셨지만 솔직히 그때 다 이해하는 척했는데요. 아이고야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액티브로 하는 그런 복제 방법이 네. 새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네네네. 그때도 뭐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네. 잘 이해하고 네. 이건 쌍둥이거든, 쌍둥이. 쌍둥이요? 쌍둥이에요. 네네. 전에는 쌍둥이가 일을 할 때 네. 둘이 있는데 네. 둘이 쌍둥이 똑같이 하고 있다가 네. 일은 한 놈이 하고 있으면서 네. 만약에 이 쌍둥이가 네. 지쳐서 네. 떨어지면 네네. 그 다음 쌍둥이가 네. 이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어. 전통적인 싱크 방법이었고요. 예전에는요. 한 명 쓰러지면 가가지고 이렇게. 네. 동시에 두 녀석이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네. 오. 이번에 탑재된 메트로라는 기술은 네. 쌍둥이 둘이 네. 같이 일을 해요. 그냥 아. 너 놀지 마. 왜 있으면 그냥 그래. 형 일하는데 동생이 노냐. 반반 같이 해 이렇게 같이 하는 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 쓰러져도 네. 한 사람이 괜찮네요. 하고 있었잖아. 여기 다시 갖고 와서 하고. 이거 쓰러진 거 확인하지 말고 네. 또 쓰러진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일하지 말고 네. 쓰러지든 말든 그냥 니네 일을 해. 냉정하다. 아. 내팽개치고 일단 내일 하는 거 아니야? 효율이 2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 쉬지 말고 너도 일해. 네네네. 그러면서 가용성이 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전에는 중간에 뭐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메트로 노드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어서 요 둘이 쌍둥이처럼 일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드는 궁금증은 기존에 이 메트로 노드가 그러면 했던 역할이 무엇이고 이 메트로 노드가 했던 역할이 그러면 이 파워스토어 안으로 쏙 들어온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그렇죠. 생깁니다.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이제 쌍둥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메트로 노드는 뭐냐면 네. 기존에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에 가면 같은 걸 씌운 거예요.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네. 똑같은 얼굴을 모습을 가진 탈을 양쪽으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쌍둥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끔 인식하게. 그렇게 보이게끔. 그러면은 얘가 쌍둥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기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네. 네. 다른 그렇지. 사람이라도 다른 거지, 네, 다른 거지. 얼굴이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으면 똑같은 쌍둥이가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 뭐 똑같은 가면 여우 가면 쓰고 있으면 둘 다 뭐 여우지 뭐. 근데 가면을 쓰면 그 가면 값이 들잖아요. 그 가면이 메트로 노드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은 그게 아니라 네. 똑같이 둘 다 정말 똑같은 쌍둥이를 가는 거예요. 네이티브. 어. 칼을 안 써도 똑같이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쌍둥이 역할을 하게끔 해놓은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메트로 노드라는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있던 기술이 파워스토어 안으로 쏙 들어온 게 그 메트로 볼륨이라는 그런 그렇게 기술이군요.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구나. 이번에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네, 너무 이해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됐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네네. 네,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이 레질리언시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그거 되게 많이 따진대요.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쓴다고? 그러면 이 스토리지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스토리지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안정성을 그 따지는 그런 수치가 그 뭐 99.999%니 네, 뭐 맞아요. 9999%니 뭐 이런 수치를 되게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뭐 6, 9, 뭐 8, 9, 뭐 이렇대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치를 많이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파워스토어의 그런 가용성 수치는 어느 정도이고 그게 미드레인지급 스토리지 중에서 되게 높은 수준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베일러빌 때 가용성을 표현을 할 때 그런 그 운용 시간 가동률 네. 쉽게 말씀하면 가동률이에요. 네, 가동률. 뭐 1년 365일을 네. 초로 나눴을 때 뭐 네. 몇만 초 네네네. 뭐 얼마가 다운 타임이 된다는 네, 걸 네. 수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에는 제가 이제 스토리지 업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의 한 25년 전인데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가용성 측면에서 딱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가용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비건 아니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런 미드레인지급에서 보통 얘기하는 가용성이 네. 5-9였어요. 99.999. 어. 근데 네.
요 근래 들어오는 이 미드레인지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 99.9999 69을 얘기해요. 오.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미드레인지 하이엔드를 구분주는 것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통적으로는 네. 이런 미드레인지는 5.9, 아. 하이엔드는 미니멈 6.9 아, 이런 그래요? 분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갔어요. 야, 그럼 6-9이면 파워스토어. 아, 그래서 지난번에 아. 선생님께서 미드 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아. 이게 미드레인지인데 하이 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이엔드가 6-9인데 파워스토어도 어. 6-9이야. 그러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건 하이엔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 올라왔으면 응. 엔트리도 올라왔나요? 아. 엔트리도 좀 올라왔겠지. 야, 그럼 네. 엔트리, 그러면 엔트리미드야 뭐야? 다 같이 올라온 거구나. 다 같이 수준이 업이 된 거네요. 기술의 발전. 그러면 그렇게 올라올 그 수준이 안정성이 좋아지는 데에 뭐랄까요? 그 어떤 측면이 영향을 많이 끼친 건가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인가요? 소프트웨어의 발전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혹시 하드디스크 시절 네. 경험해보셨겠지만 아, 그럼 네, 네. 프로피 디스크도 아는데요. 네, 네. 뻥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죠. 네, 맞습니다. 껐다가 하면은 안 올라와. 네. 뭔가 흔들리는 소리 들리고 네. 맞아요. 골치 아픈데요. 네. SSD 뻥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못 들어봤죠. 있기는 있겠지만 네, 네, 네. 거의 실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SSD도 배도 섹터가 있나? 있어요. 진짜요? 네,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약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아, 네네네. 특히나 이제 이 기업에서 쓰는 미디어는 보통 우리가 PC나 노트북 쓰는 거고 차원이 틀린 게 뭐냐면 네. 얘는 1년 360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기가 들어가서 계속 돌거나. 네. 네.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피지컬하게 네. 그 안에 있는 원판이 네네네. 초당 뭐 5,400번, 네. 네, 맞아요. 초당 네. 7,200번 네, 네. 계속 돌아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모터가 자동차 보시잖아요. 야, 수명이 딸 수밖에 없겠네. 이 모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디스크가 드라이버가 자주 장애를 일으키고 네. 운이 좋으면 네. 하나가 깨져서 교체를 할 동안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저희가 그냥 더블 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장비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혹은 최악의 경우에 데이터 로스 돼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아이고.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올 플래시 시절로 오게 되면서 네. 이게 획기적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 측면이 높아진 거죠. 야. SSD가 잘 뻑이 나진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남들 같지 않은 게 이게 영상업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용량 큰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작업이나 이런 거는 SSD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완벽한 자료를 다 끝났어. 그럼 요거를 저장을 하드디스크 한다고. 하드디스크에 옮겨놔. 어. 근데 차곡차곡 옮겨놓으면 이게 뭐 8테라짜리가 하나가 되고 1년 있으면 2개가 되고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얘네가 한 날 한시에 갑자기 안 읽혀져.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이게 비단 개인 컨슈머에서는 하루에 24시간이 뭐야? 한 대여섯 시간 써도 많이 쓸 것 같아요. 하물며 개인 사용자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 쓰는 것도 이렇게 고장이 나는데 맞아. 서버에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면 이거는 고장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보호 기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 하드웨어 측면 아까 그걸 말씀드렸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그런 것들을 레이드를 묶는다든지 네, 네, 네. 아니면 저희가 폴트셋이라고 해가지고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 여러 가지 보호 기법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그 메트로 볼륨처럼 네. 솔루션 자체가 있어요. 아. 아예 쌍둥이를 만들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네. 올 플래시로 하기도 하고 네. 이런 메트로 볼륨과 같은 솔루션을 탑재하기도 솔루션. 하고 네. 혹은 그것들을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레이드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 기법들을 쌓고 해서 그게 6-9이 되고 7-9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약간 그 안정성이라는 거를 돈 주고 산다는 듯한 느낌이 조금 이제 드네요. 어쨌든 더 높은 안정성을 원해? 그러면 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돼. 근데 그건 좀 비싸. 하지만 안정성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지불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마 개인도 그런 직무들이 많이 있지만 기업들 중에서는 진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절대로 고장나면 안 되는, 절대로 유실되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만을 취급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데들은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네. 시중은행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야, 그거는 엄청나게. 요즘은 야. 옛날처럼 네. 저 어렸을 때, 네. 아주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네. 통장 갖고 가잖아요. 네. 은행 사무원들이 거기다 수기로 직접 썼어요. 아. 내가 10,000원을 넣는다 그러면 10,000원 써가지고 주판 두드려가지고. 아, 진짜요? 그리고 도장 이렇게 네, 찍고. 맞아요. 네네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알아요? 난 그거 지금 처음 듣는데. 연배가 다 저 이렇게 아니, 보여도 다 아니, 비슷한 거 같아요. 나는 네. 저는 그 세대거든요. 통장을 가져가요. 이렇게 쓱 넣어. 그러면 막 네, 찌익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그 세대. 그 전에도 가져가면 도장 음. 찍고 했었습니다. 아, 근데 언제부터 은행을 다닌 거야? 요 근래는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어, 네, 없죠. 네,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네네. 그냥 숫자로만 화면에 보이는 숫자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시중 은행에서는 스토리 안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스토리지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데이터가 없어졌다? 내 야금 통장에 방금 1,000만 원이 갑자기 이거는 국가 대혼란이 영원이 되고 막 100만 원 분명히 넣었는데 그쵸. 10,000원이 돼 있고 이러면은 은행 폭파시킬 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심하게는 뭐 메시커 파일을 이렇게 해서 소산을 하기도 하고 아. 그런 보호를 하지만 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가끔 이런 뉴스도 많이 보시잖아요. 모 시중 은행이 네. 은행이 전산이 멈추어서 네, 네, 네. 당해서 네. 며칠 동안 돈을 못 찾았어요. 야, 엄청 네, 진짜 네, 와. 네.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들과의 신뢰네, 신뢰 문제다. 문제가 그럼 그 은행이 어떻게 돈 맡겨요? 데이터를 또 살려야 되고. 데이터 살리는 걸 일단 다 나중 문제야. 음. 다 살렸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은 당장 그 예금에 있는 거 다 뺄 것 같아요. 네. 바로 뱅크런이야 이거는. 스토리지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 그럼- 그렇지. 와. 그러네. 뭐 지금 6ix9이요. 우리 야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뒤에 구 하나 더 붙입시다. 에이 2개 더 붙입시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금융권이나 이런 특수한 계통은 정말 안정성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라인 멈추면 아. 몇백억, 몇천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근데 그렇게 라인이 공장 가동이 멈추는 거랑 스토리지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 라인을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겠어요? 전산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옛날 다 요즘 기계화예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납땜하고 그나저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밀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로보트가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하고 로드 와서 로봇팔이 찍고 하고. 막 찌직하는데. 근데 로봇가 이렇게 팍 찍어서 웨이퍼 이렇게 자르고 이 작업을 하는데 스토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로그랑 수율을 확실히 네네네 수율. 네 수율이 중요하죠. 뭐냐면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제품이 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네, 네, 판단을 할 때 네. 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분석한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이 양품인지 수율인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네, 네. 나중에 그걸 레포팅해서 쭉 네, 하거든요. 네. 그게 다 데이터예요. 생각해보시면 로고가 다 데이터잖아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다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 있구나. 근데 그런 로고들이 싹 날라갔다? 그럼 수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로봇팔을 제때 못 움직이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속도가 느려지. 제대로 와. 야, 뭐 조정을 하나만 받는 어긋나도 큰일 나는 거네요. 되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하니까. 나노 공정 막 이러는데. 지금 밖에 잠깐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게 사이렌이 울리면서 간다는 것도 긴급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기면 공장에 사이렌 돌아가면서 로봇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방금 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시스템도 저희 이제 스토리를 쓰면서 네. 소방청 이런 진짜요? 네, 다양한 곳에 이렇게 인명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문제가 아. 아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와 자산들과 그러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는 비싸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만큼의 성능과 안정성만 담보가 되면은 얼마든지 비용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데는 영업하면 좀 신날 것 같은데. 요번에요. 기술 저희- 최강입니다, 저희 거. 네. 안정성 딱. 네. 네. 야, 이 안정성 높은 거 누리시려면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그치. 순위 한번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겠다. 진짜로. 야, 그래서 아까 되게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말씀하신 게 네, 그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번 파워스톱 프라임에 저희가 이제 아. 압축해서 이런 기술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최신 버전의 파워스토어 제품을 사면은 말씀하신 그런 프라임에 녹여져 있는 그런 어떤 이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어. 우리 애플 뭐 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워치
OS 업데이트 되면 다 누리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파워스토어 5년 전에 샀는데 최신 버전의 파워스토어 OS 업데이트하면 야 나도 이제 파워스토어 프라임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쓰실 수 있어요. 아, 프라임에서 그래요?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돈 안 받고 그냥 들어요. 진짜요? 오. 야 그러면 왠지 그렇게 OS 업데이트 할 때 음. 비용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는 서비스 계약만 해도 그렇지. 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 기간 내에는 최신 버전의 OS를 살 수 있을 거니까. 네. 야, 그럼 이거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서라도 그런 유지보수 계약 같은 거를 유지를 반드시 하셔야겠네요. 하시고 이제 또 따라서 이제 요청을 하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지불만 하시면 이런 기능들을 거의 그냥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야, 계약 그만합니다 그랬을 때 아, 이거 이거- 2년만 더 유지하신 게 좋을 건데 제가 네. 기밀이라 얘기는 못하지만 2년 뒤에요. 프라임이나 이렇게 하면서 유도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이제 3.0 아닙니다, 여러분. 음. 프라임 이렇게 될 건데 약간 그렇게 되겠다. 그런 유도리도 있을 것 어. 같은 게 어. 만약 중간에 딱 끊고 딴 데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음. 어느 정도 저희는 유지 보수만 하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미디어는 예전 미디어 써도 된다고 두 대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게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뇌를 바꾼다라는 거는 아마 OS 업데이트 같은 그런 거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약간 이 기계이다 보니까 네. 사람은 머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바꾸는 영화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네네네. 기계는 머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몸통을 내버려 두고 네. 머리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기술이 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DIP라고 어. 데이터 플레이스라고 해서 네. 노드를 바꾸는 기술이 있어요. 네. 오. 그러면 아주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 네. 몸통을 갖고는 있지만 네. 머리라도 바꿔가지고 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잘생긴 어. 원빈이 될 수도 있고 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갑자기 막 두뇌가 쌩쌩해지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또 프라임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한 3년 사면서 또 얘가 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 시원찮아. 네네네. 그럼- 예전만 못해. 그럼 머리를 바꾸면 네. 머리 20대 청년처럼 그냥 쌩쌩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도 CPU만 바꾸면 뭐 좋아지잖아. 다 좋아지는데 사실은 보드도 같이 바꿔줘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뭔가 옆에 뭐 그래픽 카드도 조금 아다리 맞게 해야 되는데 다 바꾸게 되지. 여기 파워스토어에서도 이제 머리 부분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도 교체가 되나요 혹시? 다른 부분도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뭐 DDR4에서 5로 바뀐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바뀌어주는 아까 말씀드린 메인보드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네. 부분을 바뀌어주는 네, 네. 거. 안 바뀌는 부분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그 디스크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내비두고? 거군요. 데이터를 움직이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네, 네. 그 위치 그대로 두시고 쓰시면서 온라인 중에 하나씩 되게 좋다. 아니 보통 이게 로봇의 머리를 바꾸는데 로봇이 일하고 있다가 머리 잠깐 바꿀게 하면은 일하고 있다가 멈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또 사람과 또 차이점이에요. 그럼 기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기계는 머리가 한 개 아니에요. 아. 왜냐면 이 머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네.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네,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중화라는 걸 하거든요. 이야. 머리가 항상 두 개예요. 와. 그럼 그러면 여기 하나 움직이고 여기 바꿔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온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단이 되는 거군요. 야, 그럼 되게 부담 없이 바꾸실 수 있겠네요. 부담은 되죠. 교체하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이중화가 아니라 하나씩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는 네. 이루어지고 있는 뭐 한 거죠. 5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어쨌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얘가 뚜껑을 따고 머리를 바꾸는 건지 안 바꾸는 건지 알아차릴 수가 전혀 없는 거고. 모르겠네. 그리고 뭐 불안하시면 상무님 부르시면 상무님이 딱 그렇게 또 집도 해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되게 좋네요, 그거. 알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라는 게 어찌됐든 저희가 지난번에 들었던 거는 그 스토리지를 이제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AI가 도와주는 것 플러스 뭔가 스토리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데에 AI가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어로 묻고 자연어로 대답도 해준다는 게 되게 생소해요. 스토리지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관리 도구를 내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거를 뭔가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저는 스토리지의 숙련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그 해석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시니어야 이 문제면 야 이거 가만 냅두면 큰 문제로 될 수 있을 음.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니어면 이 문제 별거 아닌데 재부팅해 뭐 음. 이렇게 저기 문제 아닌 걸로 차치했다가 나중에 뻥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가 감이 되면은 이거는 관리자가 AI한테 무슨 자연어로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떤 문제인 거야라고 얘기하면 주인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딱 알려준다라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우리가 보통 무언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네이버 네. 지식인 같은 데 가시고 내가 네 쳐서 물어봤죠. 가장 근접한 것을 이렇게 찾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네. 정답이 아닐 경우가 네.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네. 기능들이 네네네. 기존에도. 아 물론 이제 저희 파워스토어가 이런 에러 코드가 뜨면 이 에러 코드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왔지만 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한다거나 뭐 솔루션을 찾다가 워크어라운드라든지 그런 답변을 찾고자 하는 데는 네. 사람들이 계속 찾고 서칭하고 찾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되게 번거롭겠네요. 문제 네, 해결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AI 시대잖아요.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도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날리지 베이스, 그동안 있었던 그런 지식들, 그렇죠. 모든 매뉴얼, 네. 어떤 모든 레퍼런스 케이스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 거기다가 LLM을 올린 거예요. 이야 좋다. 그래서 뭔가 고객분들이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일단 자연어 우리가 챗GPT나 네네네. 코파일럿에 뭐 물어보시지 그렇게 자연어 물어보시면 네. 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서칭을 해서 네. 조합을 한 다음에 아. 가장 고객분들이 원하는 답의 근사치를 네네. 토해내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인텔리전스, AI 옵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런 기능을 저희 엔비디아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시겠죠. 네. AI 서버 쪽으로 굉장히 네.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손을 붙잡고 만든 아. 솔루션입니다. AI 팩토리로. 아.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고객분들도 바로 또 제공해드리는. 야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라임으로 네, 그 뭔가 프라임을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아까 AI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 네. 연결만 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되게 좋다. 야. 무섭다 무서워. 와. 근데 가끔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필요 없는 걸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요즘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챗GPT 이렇게 해보면요. 어. 아니 얘가 뭔가 대답은 되게 잘해주는데 그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답변의 깊이가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더 깊게 말해줘라고 요구를 해도 얘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정답해. 영상 막 AI 나오는데 대단하지만 보면 나도 손가락 6개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약간 안도해 아직. 그래 아직 우리 괜찮아. 아직은 1, 2년 사람이- 정도는 더 있어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좀 더 최적화가 계속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속화는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한 번 딱 그 특이점이 오면 정말 무섭게 바뀌어요. 맞아. 그렇게 될 것 같긴 해. 음.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파워스토어의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이잖아요. 기존의 기업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듣기로는 여러 직무별로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그 스토리지들을 이제 하나의 파워스토어로 합쳐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 좋아지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워크로드별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친다라는 건데 기존에 그렇게 기업들이 부서별로 워크로드별로 나눠서 스토리지를 썼던 거는 이 각각의 워크로드별로 취급하는 데이터가 완전히 나눠져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저 부서와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너네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각자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이게 하나로 합쳐진단 말이죠. 하나의 싱글 파워스토어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안에서도 좀 격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워크로드별로 격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A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가 IO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많이 쓴다고 이쪽 그 워크로드의 스토리지에 영향을 끼쳐갖고 여기 있게 막 느려지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파워스토어는 실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보안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통합을 하면은 사실 관리자가 여러 명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네.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 관리자분이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이 네. 직접 그 스토리지를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스토리지 사용하는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나만 봐야 되는데 네, 네, 다른 네. 애가 내 걸 봐.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블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나눠져 있고 격리가 되어 있어요. 블락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나스라고 얘기하는 네, 파이 스토리지 쪽. 공유 원래 개념 자체가 공유라고 그렇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는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걸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데 어. 그걸 격리를 내서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나스 서버 같은 걸 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도 저쪽을 못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격리를 시키는 그렇지.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하나의 스토리를 공유를 쓰다 보니까 네. 네. 정말 어떤 놈이 한 놈이 엄청 바빠요. 네. 얘가 CPU 스토리지 CPU를 거의 80% 혼자 다 써. 오. 나머지 애들 쓰고 싶은데 네. 못 쓸 수 있잖아요. 못 쓰잖아. 얘가 다 네. 쓰니까. 네네네. 그럼 느려질 것 같은데. 유식한 말로 이거 네이버 노이즈라고 합니다. 옆집에서 떠드는 소음. 네. 네.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옆집 네. 못 자는 거예요. 네. 네. 노캔 헤드폰 써야겠네. 네. 그래서 스토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네. 너는 이만큼만 해라고 선을 그어놓고 너는 10%만 써 아니면 20%만 써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한 선을 상한 정해주는 선. 거네요. 그걸 저희가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 그러니까 이런 오.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파워스토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IOPS나 혹은 밴드위스 기준으로 너 10만이면 10만 IOPS에 네. 1GB까지만 넣었어 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가 처음에는 100기가만 쓰다가 200기가 늘어고 300기가 늘어고 네. 늘어면 늘어갈수록 네. 성능이 계속 한쪽에 모였으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density of cohers라고 해서 네. 기가바이트당 네. 성능을 제한을 해요. 그러면 용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야, 성능이 계속 떨어져. 야, 그런 많이 것- 못 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텔리전트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야. 그런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걸 또 AI가 또 딱 보고 또 알아서 또 이렇게 좀 해줄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는 뭐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얘에 연결하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좋네요, 그런 거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워스토어 프라임에서 P, R, I까지 다뤘고요. 이제 M이랑 E가 남았는데 간단히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M이 이제 멀티클라우드잖아요. 스토리지가 멀티클라우드를 지원한다.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냥 파워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AWS든 애저든 GCP든 어디든 마음대로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 우리가 막 클라우드 시대로 갔을 때는 모든 IT가 다 클라우드를 다 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와, 이거 클라우드를 네. 안 가게 되면 네.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너 클라우드 안 쓰고 뭐해? 맞아요. 너 실이 맞아요. 기다렸네 이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맞는 업무가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혹은 온프레미스 각자가 네.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는 게 더 맞는 업무도 있고 네. 워크로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구별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떤 고객분들은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에 올려놨다 보니까 비용이 내가 생각한 만큼 싸지가 않아. 맞습니다. 몇 배 더 나와. 난 맞습니다. 다시 갖고 올래. 네네, 돌아오는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워스토어에서 얘기하는 멀티 클라우드 개념은 뭐냐면 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의 마이그레이션, 백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클라우드 쓰다가 어느 날 온프레미스로 갈래? 네. 옮겨드릴게요. 온프레미스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유연성이 강한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 그럼 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을 해놨다라고 그래서 보면 지금 되겠군요.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클라우드 한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아.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로 내 데이터를 네. 옮기거나 백업을 받을 수 있게끔. 가져올 수 있게. 그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는 클라우드가 더 어울렸구나. 이거는 음. 온프레미스가 더 어울렸구나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음. 그때는 그거에 맞게 얘는 올리고 얘는 클라우드 내리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니 그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피션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 원래 저희가 지난 특강 때 이제 4대1 네. 들었었고 프라임으로 오면서 5대1 네. 발전했다고 하는데 요 정도 수치가요. 뭐 업계 다른 스토리지들도 중복 제고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과 대비해서 요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5대1로 네. 저희가 개런티 보증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유일해요. 다른 데들은 왜 보증을 못 하는 거예요? 개런티 그만큼 보증. 자신 없어서 그런 건가요? 중복제가 압축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중복제가 압축을 하면 싸게 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성능이 저하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벤더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거든요. 아, 그 기능 자체를요? 네. 지금 그러면- 스토리지 성능이 되게 필요할 때는 중복제를 일단 꺼. 그거군요. 그러면 중복제가 압축이 안 되면 그거는 빠지는 거예요. 중복제 압축률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만큼의 중복 제거라든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중복 제거를 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확률이잖아요. 네. 네네. 조그만 구역에서 내가 중복적 압축을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이 다 모든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찾는 게 네, 더 훨씬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항상 켜 있어만 되는 거고 네. 글로벌 중복적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껐다 킬 수 있게 만들면서 껐다 킬 수 있는 거를 네. 요만큼, 이만큼 세그먼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얘는 중복적인 여기서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글로벌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높은 중복 제거율을 기록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보장을 못 하는 거군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델은 자신 있게 똑같은 4대1이라 할지라도 4대1? 너네 4대1은 우리 4대1과는 좀 급이 다른 4대1이라고 좀 느끼게끔 우리는 개런티,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맞아요. 거네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거면 어떤 상황 때문에 고객이 중복 제거 효율을 4대1을 못 맞춘 거예요? 3대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증을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런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때는 네. 그 약관을 저희가 받아요. 네, 그 네. 약관서에 보게 되면 네, 네. 그런 세부적인 네. 보상안이 표시가 되어 그 보상안에 따라서 있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만약에 것 같다. 네. 합리적이다 네. 고객분이 얘기하시는 게 왜 안 나오라고 했을 때 고객분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용량을 추가로 더 드린다든가 선택지가 있겠다. 아니면은 기계를 사실 때 네. 할인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해드리죠. 월 부동료 좀 빼준다던가. 네. 그거를 고객이랑 협의해서 고객과 합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개런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개런티 프로그램도 저희가 고객분들과 그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거 되게 좋다. 네, 사인을 하고 그거는 이제 법적인 네. 서류인 거예요. 그거는 좀 배려 있다. 고객 맞춤형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개런티 합니다. 안 되면요. 그냥 다음에 할인해 안 드릴게요.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약관을 같이 만드는 거야 지금. 그거 되게 좋네. 심지어는 영업사원이 바뀌면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일 진짜 비일비재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만 가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상호간에 서로 사인을 하는 거죠. 야. 델도 사인하고 야, 고객도 사인하고.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음. 신뢰 델 테크놀로지스 파워스토어 프라임입니다. 이거는 좋다 진짜. 되게 좋다. 알겠습니다. 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희가 지난 특강 때 들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뭔가 상무님을 통해서 되게 이렇게 막이 거쳐졌어. 이제 확실히 그 키워드들이 확실히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고객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안정성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번 화를 보신 분들이 이것까지 봤으면 이제 좀 진짜 잡힐 것 같다. 퍼스터 프라임이 이런 특장점이 있구나. 3화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또 빌드업한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심화 과정에서 지금 들었던 거 이러한 다르게 조금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지금 정말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는 되게- 분들도 아마 조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되게 깊이 있게 그래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음. 바랍니다. 음. 상무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지난번 1화 네, 네. 보고 나서 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답변을 주시는 걸 보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네. 선생님보다 더 쉽게 네, 네. 설명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잘 설명을 드려야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설명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생각보다 비유를 너무 찰지게 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중간중간에 원래 저희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역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갖고 이해가 확 네, 됐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어,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네. 파워스토어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좀 더 네.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음. 더 알려주시 저는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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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 이런 질문 꼭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음. 상무님에게 파워스토어란? 어떤 의미인가요? 파워스토어란? 상무님께 파워스토어란? 네. 저 이거 준비해왔습니다.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네. 제 직장입니다. 파워스토어는 제 직장. 그렇지. 그렇죠. 남의 직장 아니지. 상무님네 직장입니다. 직장이지. 그렇죠. 그렇구나. 뭔가 알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쉬운 것 같은데요?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이런 건 아,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냥 질문하는 제가 즐거웠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특강 그리고 오늘 이번 토크쇼까지 해서 벨 테크놀로지스의 파워스토어 프라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많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나가는 네, 요 네. 설문조사 이벤트 내용 나가고 있거든요. 요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나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뭐 상무님의 필적하는 전문가분께서 가셔서 파워스토어 그리고 파워스토어 프라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곧 이어지는 설문조사 그리고 상담 신청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